자, 우리가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일단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허블의 법칙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허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되게 딥하게는 안 하셨을 테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뭐를 갖다가 하고 싶었냐 하면 별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측정하고 싶었어요. 이러한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연주시차 있었잖아요. 그쵸? 연주시차가 클수록 별까지의 거리는 뭐 짧아. 연주시차가 작을수록 별까지의 거리는 멀어. 이런 것들을 갖다 사용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연주시차를 가지고는 되게 이제 가까이 있는 별까지밖에 못해요. 되게 멀리 있는 애들은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연주시차가 거의 0으로 관측이 되거든. 별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는 그냥 이렇게 흘리듯이 하셔도 돼요.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들이 밝기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걸 갖다 변광성이라고 하거든요. 변하는 거야. 뭐가? 빛이 변하는 거야. 빛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러한 변광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별까지의 되게 멀리 있는 별까지의 거리들을 측정한 값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갖다가 어딘가 이제 활용을 하기는 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저기에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떠한 다른 과학자가 뭐를 갖다가 알아냈느냐 하면 적색 편의라고 하는 걸 알아내게 되는 거죠. 적색 편의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스펙트럼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스펙트럼을 봤을 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저랑 계속 이거를 한 두세 번씩 했잖아요. 그럼 제가 스펙트럼을 그릴 때 항상 빨간색을 어디다가 그려요? 오른쪽에다가 쓰고 보라색을 왼쪽에다 쓰잖아요. 왜 그런 거겠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작아지지만 파장이 어떻게 돼요?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써요. 우리한테는 이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에너지가 커지는 방향, 진동수가 커지는 방향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파장이 길어지는 방향 쪽에 스펙트럼을 되게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빨간색이 파장이 기니까 오른쪽에다가 썼구나 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길다라는 얘기는 에너지는 어떻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어? 작아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였었단 말이야. 이 적색편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네들 그냥 가시광선 영역만 본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오른쪽이 빨간색이고 왼쪽이 보라색인데 저 별에서 저쪽에 있는 어떤 별에서 오는 빛을 갖다가 스펙트럼 분석을 할 거야. 그럼 무슨 스펙트럼이 보여야 되지? 별빛을 분석했어요. 별이 나한테 오는 동안 누구를 반드시 지나야 돼? 별의 대기를 지나야 돼. 그치? 그러니까 무슨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는 거겠어?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하는 거야.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봤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얘를 갖다가 다시 관찰을 하면 당연히 요 자리에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 있을 줄 알았었단 말이지. 근데 얘가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얘네들의 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옮겨간 걸 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선, 이 선이 여기로 온 거고 여기로 왔고 이 선이 이렇게 온 거고 이 선이 어떻게 온 거야? 이쪽으로 옮게 되는 걸 거 아니야. 그치? 양상은 되게 비슷하거든. 그치? 무슨 색 쪽으로 옮겨갔어? 빨간색 쪽으로 옮겨갔어. 그럼 빨간색 쪽으로 옮겨갔어. 그래서 이걸 갖다 적색 편이라고 하는 거야. 적색, 붉은색 쪽으로 치우쳐졌어. 치우쳐져서 변화가 생겼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달을 이자거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그래? 파장이 길어졌어?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는 의미야? 작아졌다는 의미잖아. 쟤네들이 나한테 빛을 줬는데 그 에너지가 작아졌대. 에너지가 작아졌어? 그 얘기는 쟤하고 나하고의 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멀어져야 돼. 왜? 쟤가 내놓는 빛은 어떨 거라고 일단 가정을 해서 똑같을 거란 말이야. 똑같은 빛을 분명히 쟤가 내놔서 우리한테 똑같이 내 눈에 오는 건데 걔네들이 에너지가 작아졌어? 그 얘기는 쟤가 나한테서 거리가 어떻게 된 거야?
멀어졌으니까 나한테 도달하는 에너지가 줄어든 거야 라고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적색 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부분의 별들이 대부분의 별과 은하, 그러니까 모든은 아닙니다.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여기에 대부분의라고 하는 거, 대부분의 별과 은하들이 우리한테서 어떻게 되고 있더라? 멀어지고 있어 라고 하는 걸 알아내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적색 편이가 일어나는 정도가 크면 적색 편이량이 크다, 그러니까 많이 이동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한테서 어떻게 멀어지고 있어? 빠르게 멀어지고 있어 라고 하는 걸 어떤 다른 사람이 뭐를 한 거야? 발표를 해냈단 말이야. 그걸 갖다가 허블이 어떻게 한 거야? 이 두 개를 뭐 해버린겨? 엮어버린겨. 어떻게? 나는 별까지의 거리를 알아. 저 별까지의 거리를 알고 이 별까지의 거리를 안단 말이야. 자, 현우라는 별이 있고 수경이라는 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수경이가 나한테서 멀어지는 속도를 계산할 수 있잖아, 적색 편이량으로. 현우가 나한테서 멀어지는 속도를 갖다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적색 편이량으로. 그랬더니 어떻냐면 수경이가 선생님한테서 있는 거리는 현우한테서의 거리가 2.5배였었다. 그랬더니 멀어지는 속도도 몇 배인 걸 알아냈냐면 2.5배인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냥 뭐를 한 거냐 하면 그냥 허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허블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허블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별까지의 거리와 적색 편이량을 엮은 거야. 멀어지는 속도를 엮었다라는 얘기야. 즉 멀리 있는 별 혹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우리한테서 멀어질 거야. 멀어지는 속도가 어떻다라고 하는 거 되게 빨라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요 자체로는 지구과학 원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러한 것으로부터, 그래서 결국에 이 허블의 법칙의 역할은 아셔야죠. 이러한 허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허블의 법칙이 나오는 데 있어서 별까지의 거리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적색 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무슨 법칙이 나온 거고? 허블의 법칙이 나왔는데, 그 허블의 법칙에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애들이 계속 멀어지고 있구나, 우주는 뭐하고 있구나, 팽창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주는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팽창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내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주는 팽창 중이더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주는 굉장히 큰 의미가 뭐였었냐 하면, 사람들이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을 때 이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개의 계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의 비율은 굉장히 한쪽이 되게 우세했었단 말이야. 얘네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정지 우주예요. 정지 우주고 얘의 경우에는 팽창 우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 우주론과 팽창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얘기야. 팽창 우주론 말 그대로 딱 봐도 우주가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팽창하고 있어. 정지 우주론은 딱 봐도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정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크기는 계속 그대로 되고 있어 라고 하는 걸 갖다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애들이 많고 얘네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얘네들을 확 날려버리니까 이 절대 다수인 정지 우주론을 날려버리는 게 바로 무슨 법칙 때문인 거야? 허블의 법칙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들에서 바로 무엇이 맞더라 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팽창 우주론이 맞더라, 우주는 팽창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맞다라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러한 팽창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도 둘로 나뉘게 된 거예요. 일단 또 이 팽창 우주론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뭐였었냐면 정상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정상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학자가 누구냐면 호일이라고 하는 학자가 되겠고요. 이 정상 우주론을 주장한 학자는 그래, 우주는 팽창을 하기는 해. 자, 그래서 내가 그림으로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우주가 원래 이만했었다. 여기에 이렇게 입자들이 있었어.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가로 세로가 2배씩 해가지고 이만해질 거야. 그러면 원래 있었던 입자들이 어떻게 됐을 거야? 이렇게 똑똑 떨어졌을 거야. 여기까지는 허블도 얘기를 해놨었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입자의 수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질량이 그대로잖아. 부피가 커졌으니까 밀도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되거든. 근데 정상 우주론을 얘기한 학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커져서 빈 공간이 생기면 빈 공간에 뭐가 생길 거야? 새로운 물질이 생길 거야. 새로운 물질이 생겨서 질량도 어떻게 될 거야? 커질 거야. 질량이 증가할 거야. 그렇게 되면 부피도 증가하고 질량도 증가하면서 얘네들이 붙어있는 얘네들 사이의 이 거리 같은 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거든. 그러니까 질량이 커지면서 밀도가 변할 거야, 안 변할 거야? 안 변할 거야. 그리고 여기에 새로 생기는 아이들은 바로 뭐냐면 새로운 은하인 거야. 은하면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이잖아. 별들이 에너지를 내놓고 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을 사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이 근데 이렇게 커지려면 이 벽에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밀어내야 되잖아요. 내가 뭐를 했겠어? 일을 했지. 일을 하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됐겠어? 감소했을 거야. 그럼 온도가 원래 어떻게 돼야 돼? 낮아져야 되거든. 하지만 걱정하지 마. 얘네들은 새로운 은하가 바로 누구야? 별들이 많다고 그랬잖아. 그 별들이 에너지를 다시 줄 거야. 줄어든 만큼. 그래서 온도가 어떨 거야 라고 하는 것까지 일정할 거야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호일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러면 우주는 어떻게 시작을 했어? 그건 몰라가 되는 거야.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주의 나이를 측정하는 게 돼? 안 돼? 안 되지. 시작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얘의 입장에서는 우주의 시작과 끝은 없어. 우주의 시작과 끝은 없다. 언제 시작했는지도 없고 언제 끝날지도 몰라. 끝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에 반해서 나왔었던 이제 사람이 바로 누구였었던 거냐 하면 가모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모프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얘네들을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가모프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가모프하고 호일하고 싸웠다고 그랬죠? 막 싸우다가 호일이 되게 빈정되면서 이게 무슨 빅뱅이야?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에 해당하는 거야? 빅뱅 우주론인 거예요. 그래서 가모프는 뭐라고 한 거냐면 야, 허블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앞으로도 계속 팽창한다고 그랬잖아. 너도 동의하잖아. 그치? 너도 동의해. 근데 이걸 갖다 테이프를 어떻게 해보자고? 거꾸로 돌려보자고. 계속 커지고 있으면 얘네들 돌리면 지금으로부터 과거에는 더 어땠을 거야? 작았을 거고 작았을 거고 작았을 거고 작다 보면 얘네들이 결국에는 뭐에 모여? 한 점에 모이게 되지 않겠어? 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가모프라고 하는 사람은 우주는 한 점에서 시작했어. 우주는 한 점이 뭐를 하면서 시작했어? 대폭발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어. 대폭발하면서 시작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대폭발을 한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를 하면 나이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현재 우주의 나이는 우주의 나이를 구할 수 있는데 원래 이 우주의 나이는 전 교육과정에서는 그 허블의 법칙 가지고서는 구하는 게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허블의 법칙들을 지금 되게 중요하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블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나온 거야. 우주의 나이는 얼마냐면 138억 년이야. 138억 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살았어 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그런데 나도 이거에는 동의를 해. 우주의 크기는 뭐를 할 수밖에 없어? 팽창을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팽창을 할 수밖에 없어. 나도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 다 2배씩을 해볼게. 그리고선 여기에 입자들이 몇 개가 그려질 거야? 4개가 그려질 거야.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그려 안 그려? 안 그릴 거야. 자, 즉 질량은 변할 거야 안 변할 거야? 안 변할 거야. 질량은 일정해.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는 어떻게 됐어? 커졌으니까 밀도는 어떻게 됐겠어? 감소했을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이 밀어서 일하고 밀어서 일하고 밀어서 일하고 밀어서 일했으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됐을 거야? 줄어들었을 테니까 그만큼 온도가 어떻게 됐을 거야 라고 하는 거? 감소했을 거야
라고 주장을 해버리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둘이 뭐를 해야 돼? 싸워야 돼. 싸우면서 뭐를 해야 되는 거야? 서로 거를 까기도 해야 되고 내게 맞다라는 걸 증명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까는 얘기는 제가 예전에 했었는데 까는 얘기는 아마 학교에서 안 하셨을 거고 우리는 이제 누구를 중심으로 할 거야? 가모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야. 가모프가 내가 맞아 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얘하고의 차이점이 지금 제가 색깔로 표현을 해 놓은 거죠. 그렇죠? 얘는 질량이 커졌을 거야. 아니야. 질량이 어떨 거야? 일정할 거야. 질량이 일정하다라는 거 증명하면 밀도가 감소했다라는 거 당연히 증명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모두 증명을 해야 돼. 그러면 온도가 낮아졌을 거야. 분명히 처음 이 우주가 폭발을 했을 때보다 지금은 온도가 많이 낮아졌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밝혀내야 되겠더라 라고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발표를 할 건데, 자, 우리가 일단 그러한 아이들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바로 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볼 거냐 하면 입자라고 하는 것의 구성을 갖다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입자들 뭐가 있고요? 원자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원자의 구성 상태를 갖다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조금 더 잘 알아요. 어떻게 알고 있어? 전자들은 아무 데서나 도는 거 아니고 특정한 궤도 위에서 돌고 있어. 뭐 이런 것까지 알고는 있습니다만, 자, 일단 원자라고 하는 건 가운데에 뭐가 있을 것이고 원자 핵이 있고 그 바깥쪽에 누가 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전자라고 하는 게 돌고 있어. 전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돌고 있고 여기에 원자 핵이 있는데 원자 핵은 무슨 전기야? 플러스 전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랬을 때, 자, 요 A부터 빼서 얘기를 할게요. 얘의 이름은 무엇이고요? 전자이고요. 전자는 무슨 전하를 띠고 있고요? 마이너스의 전하인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자 하나를 마이너스 1이라고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수의 전하를 갖는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쓸 수도 있을 거예요. 뭐의 전하를 갖는다? 정수의 전하량을 갖는다. 뭐 이런 표현을 갖다가 써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전자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아무리 쪼개려고 해봐도 쪼개졌어? 안 쪼개졌어? 안 쪼개졌어. 즉 전자라고 하는 것은 뭐에 해당하는 아이가 되는 거야? 기본 입자에 해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아이의 이름이 바로 뭐가 되는 거고요? 원자 핵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원자 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원자 핵은 무슨 전하를 띠고 있어야 돼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야 돼요. 그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건 바로 누구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양성자 때문이에요. 이 양성자들은 플러스 하나당 플러스 1의 전하를 가지고 있을 텐데 원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여야 해요?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여야 해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려면 전자가 하나당 마이너스 1이고 양성자가 하나당 플러스 1이면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서로 어때야 되는겨? 같아야 돼.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이걸 갖다가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게 되느냐 하면 양성자는 무슨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 양성자의 플러스 전하량과 그 다음에 전자는 무슨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 마이너스 전하량은 크기는 서로 어떨 거고 크기는 같고 부호가 뭐가 되는 거야? 반대이다 라는 표현을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자, 이 표현을 잘 봐야 돼.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양성자의 양 전하량과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은 크기는 어떻고? 같고 부호는 뭐여야 돼? 반대여야 해. 이걸 세 번째 어떻게 표현하느냐? 양성자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을 더하면 그럼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되어야 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넘기면은 0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표현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표현들 자체 가지고서도 뭐를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되느냐 하면 얘네들 틀리지 않으셔야 돼요. 원자가 왜 중성인가에 대한 설명이 니들이 원하는 대로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찾아가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양성자를 가지고 있어요. 양성자가 몇 개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 2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양성자뿐만 아니라 모두 들어가 있어요. 중성자. 근데 봐봐.
모든 원자의 전자는 무조건 있어야 돼. 맞아? 모든 원자에 간의 양성자는 무조건 있어야 해. 근데 중성자는 없어도 돼.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그 표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모든 원자의 전자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모든 원자 안에 양성자도 무조건 어때야 돼? 있어야 해. 그런데 중성자는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어. 없는 애 딱 하나야. 누구야? 중성자가 없는 아이는 수소야. 수소 중에서도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1의 1짜리 수소는 뭐가 없다라고 하는 거? 중성자가 없어요. 얘를 제외하고는 다들 중성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얘는 왜 중성자가 없어? 왜 없어? 양성자수 하나가 수소 원자야? 그러면 수소에 1에 2짜리는 얘는 중성자가 있잖아. 그지?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하셔야 되느냐면 잘 봐봐. 얘는 왜 중성자가 없어? 그런데 왜 다른 원자들은 다 중성자가 있어? 라고 물어볼 거란 말이야. 중성자의 존재 이유부터 아셔야 돼. 중성자는 왜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양성자랑 양성자끼리 있으면 어때? 밀어내지. 서로 밀어내니까 가운데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 스크린 막아줘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야. 맞아요? 그런데 수소는 양성자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밀어낼 애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없어도 되는 이유는 양성자가 몇 개밖에 없어서 양성자가 한 개라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을 거야 없을 거야? 없을 거야. 그러니까 굳이 중성자가 필요하지 않아. 그렇다고 있으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이유는 설명을 좀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거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중성자가 왜 있는지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중성자는 뭐의 역할을 하는 아이다 라고 하는 거? 스크린의 역할을 하는 아이다. 서로 양성자와 양성자와 누구 사이에? 양성자 사이에 청력을 뭐 해주는 애야? 감소시켜주는 아이일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양성자가 하나밖에 없으면 굳이 없어도 상관은 없다. 있어도 상관없는데 없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헬륨부터는 무조건 중성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2개 이상이면. 자, 그래서 이렇게 원자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끝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라고 하는 아이들은 양성자 P라고 하고요. 중성자는 N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양성자와 그 다음에 중성자라고 하는 아이들은 또 들여다봤더니 이 아이들은 3개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더래요. 이 안에를 들여다보니까 몇 개의 입자로 되어 있어? 3개의 입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더래요. 자, 그래서 이 3개의 입자를 바로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쿼크라고 하는 거고요. 학교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하셨다면 양성자의 경우에는 업쿼크가 몇 개? 2개, 다운 쿼크가 하나. 중성자의 경우에는 업쿼크가 하나에 다운 쿼크가 몇 개? 2개. 그럼 여기에서 그냥 하얀 게 바로 무슨 쿼크가 될 거고? 업쿼크가 될 거고, 여기에다 제가 빗금을 쳐놓은 게 무슨 쿼크가 되는 거겠어요? 다운 쿼크로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조금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얘네들 가지고서는 뭐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업쿼크와 다운 쿼크에 모두 구할 수 있어야 되겠어? 전하량을 구할 수도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학교에서 양성자는 업쿼크 2개, 다운 쿼크 하나, 중성자는 업쿼크 하나에 다운 쿼크 2개를 안 가르쳐 주셨으면 이거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업쿼크가 2개, 다운 쿼크 하나, 업쿼크 하나에 다운 쿼크 2개야 라고 하는 걸 하셨으면 이거는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건 안 했건 문제를 낼 수가 있는 부분이야. 그렇다면 얘네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업쿼크하고 다운 쿼크의 전하량을 구하는 과정을 쓰시오 라고 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업쿼크 2개에 다운 쿼크 하나를 더한 게 얼마가 나와야 되고 플러스 1. 업쿼크 하나에 다운 쿼크 2개를 더한 게 얼마 나와야 돼? 0. 그래서 이 2개를 갖다가 뭐 하면? 연립을 하면 업쿼크 하나가 얼마 나올 거고 플러스 3분의 2. 다운 쿼크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건 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표현 하나만 더 다시 봐. 아까 제가 전자는 정수의 전하량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양성자도 뭐의 전하량을 가져요? 정수의 전하량을 가져요. 하지만 업커크와 다운커크는 정수야 정수가 아니야? 정수가 아니야. 그래서 쿼크라고 하는 아이들은 이 쿼크라고 하는 아이들은 일단 뭐에 속하는 아이인데 기본 입자야. 그러니까 기본 입자에 지금 누구하고 누가 나오게 된 거야? 전자하고 쿼크가 나왔단 말이야. 전자하고 쿼크가 나왔는데 전자는 뭐의 전하량을 갖고 있고 정수의 전하량이지만 쿼크는 정수야 정수가 아니야? 정수가 아닌 전하량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도 표현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을 충분히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렇게 많이 하실 부분은 아니기는 할 텐데 양성자하고 중성자 중에 중성자가 좀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얘가 무거울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왜 무거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왜 무거운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쉽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고 얘기하시면 돼요. 양성자의 업커크 하나 있고 중성자에도 하나. 그치? 여기에 다운커크 하나, 얘도 몇 개? 다운커크 하나잖아. 뭐의 차이야? 업커크하고 다운커크가 얘는 업커크 하나 더 갖고 있고 얘는 다운커크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야. 누구가 좀 더 무겁다는 얘기야? 다운커크가 좀 더 무거워 라는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으셔야 돼요. 되시겠어요? 얘네들의 질량은 업커크보다 누가 좀 더 무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운커크가 좀 더 무겁다.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좀 더 어떻다? 무겁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이제 어쨌든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나오는 형태들이 되게 많이 달라질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뱉어놓은 막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신 것들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은 다 찾아내서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만약 학교에서 얘네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업커크 2개, 다운커크 하나 이거 자체를 안 했었으면 얘네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그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업커크와 다운커크의 개수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1번도 나올 수 있고 질량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표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까지 될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뭐를 갖다가 한번 해보고자 하느냐 하면 빅뱅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